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비체인의 새로운 소식과 전망, 그리고 차트를 봐볼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무료 정보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실시간으로 정보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언제든 무료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전체적인 시황부터 살펴보자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DMM 비트코인에서 482억엔, 하나로 약 4,244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부정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2%가량 소폭 하락한 후에 오히려 반등을 해서 다행히 현재 69,000달러를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비트코인의 잠재적 매도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DMM 비트코인 측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선 밝히진 않았고, 다만 다른 그룹사들의 도움으로 탈취당한 고객들의 비트코인은 전액 보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일본 금융청 또한 DMM 비트코인의 원인 규명과 함께 고객 보호를 명령한 상태로 경찰도 부정 유출 발생을 파악을 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로 비트코인의 잠재적 매도 압력이 높아졌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식인데, DMM 비트코인에서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비트코인이 이미 10개의 지갑으로 분산 전송됐기 때문에, 만약 해킹으로 인한 유출이라면 해커가 지갑 동결을 피해서 탈중앙거래소인 덱스에서 탈취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가능성도 있겠죠. 싱가포르 가상자산 거래업체 QCP 캐피탈은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이번 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의 승인 등 여러 트리거에도 불구를 하고 시장 변동성이 적었다며, 비트코인은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DMM 비트코인이 해킹당했다는 소식으로 잠재적 매도 압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일본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업비트, 빗썸 등 다 경험이 있으니까요. 일본에선 대표적으로 2014년에 마운트 곡수에서 발생했던 480억엔, 그리고 2018년에는 코인체크에서 580억엔이 각각 유출된 기록이 있고,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스는 이번 DMM 비트코인 건이 해킹으로 인한 부정 유출일 경우에 역대 7번째로 큰 가상자산 해킹 규모라고 밝혔으며, 일본 거래소 해킹 건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치명적인 보안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비체인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비체인은 올해 초 V3TR 상표 출원을 제출한 후에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최초의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크립토 뉴스 플래시가 보도한 바와 같이 비체인 재단은 미국 특허 상표청에 특허 출원을 제출한 상태로 V3TR은 여러 암호화폐 및 디지털 토큰 영역을 지원하므로, 재단은 프랭클린 템플턴 및 블랙록과 같은 거대 기업이 토큰화를 모색하는 시기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여기에는 디지털 토큰의 발행 및 상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 교환 서비스 제공, 그리고 전자적 자금 이체 등이 포함됨으로써 V3TR 또한 온라인 포럼의 커뮤니티 멤버십을 위한 디지털 토큰 발행을 지원을 해서 비체인이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플랫폼이 되도록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갖고 있지만 중요한 목표는 결제 산업으로서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향후 2년 동안 업계 규모가 2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 은행 산업과 금융기술 회사가 이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신경을 써야겠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디지털 결제 시장의 92%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지배적인 기업 중 어느 것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서 V3TR을 통해 비체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활용을 한다면 사용하기 쉽고 훨씬 더 직관적이며 빠르고 저렴한 결제 방법을 갖춘 최초의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국 비체인은 모든 결제 시장 파트너가 협력하고 싶어하는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 해당 부문은 항상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큰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지향함에 따라서 1973년에 벨기에에서 출시된 협회인 스위프트가 출시되었을 때 다른 어떤 대안보다 사용하기 쉽고 빠르고 저렴하며 여러 은행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은행 간 메시징을 위한 업계 표준이 되었었죠. 중앙은행은 자국의 통화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사람들이 은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체인이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로 부상을 한다면 중앙은행은 비체인 블록체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솔루션을 구축하려고 할 것은 당연하며, 비체인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중국 최고의 중소기업 금융업체인 황후안과 같은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중요한 기관의 움직임을 조금 살펴보자면 대장인 비트코인으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연일 순유입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태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명불허전 블랙록이 가장 많이 담아주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피델리티가 넘버 2로 많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GBTC의 유출의 대가라고 할까요? 그레이스케일은 마지막 31일 1억 2,400만 달러를 순 유출을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